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단순 폭행이다 이렇게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 영상이 있었고 경찰도 이를 확인을 했는데 이거 영상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무마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두 가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한 가지 내용은 일단 이 차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다시 아마 여러 가지 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 블랙박스 영상을 기사에게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비호권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증거를 없애고 싶은 것은 사실 누구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직접 그 증거를 없애면은 이른바 형법상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없애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증거인멸의 교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있다고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증거인멸 교사의 행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운행하는 사람의 어떤 그를 폭행해서 이른바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을 넘어서 형법상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본인이 어떤 합의를 했고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요청으로서 증거를 없애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 자체는 운전자 폭행에 나아가서 형법상의 증거인멸 교사죄가 함께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서 어제 보니까 한 일간지에 신문이 이 피해 운전기사의 목에 있는 신문 사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자 폭행은 말 그대로 폭행만 했을 경우인 것이지 그 사진을 봤을 때 그것이 사진이 그 실체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람의 목에 멍이 들면 그건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 폭행을 넘어서 상해는 서로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목에 있는 상처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 폭행이라고 해서 합의해서 덮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경찰의 어떤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독립돼서 1차적 수사 종결권이 1월 1일부터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자마자 이런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다는 행위가 사실 드러나서 과연 검경수사권 독립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왕 경찰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조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을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 보고도 또 이를 묵살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된다는 것에 더불어서 지금 이것을 어떤 윗선이라던가 청탁이 있어서 지금 덮은 게 아니냐라는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겠죠.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도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게 확인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아까 증거인멸 교사를 말씀하셨지만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인멸 교사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진 건 이 부탁을 받고 지워진 게 아니고 뒤로 밀려서 지워진 걸 나중에 복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워진 행위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 교사 자체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이용구 차관이 과연 이걸 인지했겠냐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엔 스스로 이게 합의가 다 끝났고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른바 자기정보 결정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 정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손에 근거 없이 보관되는 그런 거는 누구나 좀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인의 정보 결정권 행사 차원에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근데 이거를 갖다 증거인멸의 왜냐하면 사건이 끝났는데 뭘 더 증거를 본인의 인식 속에 그렇다는 겁니다. 끝났는데 뭘 더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고의가 인정되기도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논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증거인멸 교사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증거인멸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명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택시기사가 요구를 했지만 자기는 거절을 했다고 해서 안 지워줬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각각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위공직자입니다. 어떻습니까? 특가법 적용돼야 되나요?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그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최초에 현장에서 이렇게 합의되는 경우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냐? 저는 그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에서 네. 모든 사건을 지금처럼 이분이 지금 차관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 지금처럼 그 세세하고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그 수사를 해서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그 형사법상 원칙에 부합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형사적인 절차의 개입은 가급적 국가 권력의 개입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하게 합의를 했고 그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그 경한 범죄에 있어서는 적용 법제에 대한 재량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 적용해서 처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윗선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네. 경찰의 이 사건 처리가 마냥 부당하다.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또 이런 식의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차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어떤 행정력의 총체적인 어떤 그 능력이 있다면 네. 그 능력들이 중요한 사건에 더 깊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처리된 게 굉장히 부적절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차관임을 강조했던 것은 사실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고 난 뒤 일반 변호사였던 시절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처신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최 변호사님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수사의 외압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그 서초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44기 그리고 당시 그 서초서 경찰 수사과장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얘기하는 범털 정관 중에도 검사장급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을 모른다? 그거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서초서장 같은 경우에 서울청 수사과장으로 영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이거는 사실은 압수수색 통해 가지고 통신관계만 조회해 보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은 경찰 스스로 이 부분을 드러내놓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덮었던 실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했는 것인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정말 오히려 그분이 책임이 더 크겠지만 그게 아니고 위에서의 압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구체적 말단 그 공무원이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걸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윗선에서 압력을 준 그 실체에 대해서 그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죠. 예, 제가 근데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그 법무실장을 직전에 지금 당장은 공무원이 그때 당시 아니었죠. 법무실장 한 걸 경찰이 어떻게 알죠? 그걸 일단은 왜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아유, 그걸 왜 근데 몰라요? 오히려 검찰이라면 더 알기 쉬웠겠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제가 이거 한 제가 말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런 사건이 제대로 걸러지기를 원하신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시면 안 돼요. 검찰이 수사 지휘만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사 지휘에 집중해야 걸러집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 지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이른바 뒤처리반처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직접 수사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이런 게 안 걸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전직뿐만 아니고 현직뿐만 아니고 네.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 네. 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직무상 알겠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상 행한 범죄, 직무 중일 때 네. 행한 범죄만 두 한정되는 분 걸로 알고 얘기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